안녕하세요. 창원시 장애인종합복지관 발달지원팀 물리치료사 이병남입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모두 건강하시죠? 장기화된 코로나 사태와 추워진 날씨로 잔뜩 웅크러진 몸과 마음에 따뜻한 커피 한 잔으로 잠깐의 여유를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 뇌성마비의 정의와 증상에 이어 뇌성마비의 분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뇌성마비는 크게 뇌성마비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적인 이상운동 패턴에 따른 분류와 장애가 나타나는 부위, 즉 침범 부위에 따른 분류, 두 가지의 분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상운동 패턴에 의한 분류로는 뇌성마비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경직형 뇌성마비, 의도하지 않는 움직임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불수의 운동형 뇌성마비, 균형과 협응 동작에 장애가 있는 운동실조형 뇌성마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침범 부위에 따른 분류로는 한쪽 상하지의 강직성 패턴이 나타나는 편마비형, 하지의 특징적으로 강직성 패턴이 나타나는 양하지마비형, 상하지와 몸통 전반적인 경직형 패턴이 나타나는 사지마비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류 기준에도 불구하고 모든 뇌성마비 아동들은 각기 다른 특징과 움직임의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특징에 따라 뇌성마비를 분류하는 것은 뇌성마비 아동의 한계점이나 단점을 부각하는 것이 아닌 각 분류 기준에 따라 각기 다른 원인과 증상을 가진 특징적인 타입을 분류하여 각 분류별로 치료의 목표와 가장 효과적인 치료 접근 방법을 정하고 그에 따라 아동의 예후를 판단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이상운동 패턴에 의한 분류입니다. 경직형 뇌성마비는 전체 뇌성마비의 70에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뇌의 겉부분인 피질, 특히 뇌의 윗부분과 옆부분에 해당되는 운동 피질의 손상으로 발생됩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근육의 뻣뻣함이 증가되는 경직으로 인해 신체의 움직임이 느려지거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직은 운동 신호를 되뇌에서 처리하는 과정과 이러한 처리 신호를 각 근육에 전달하는 통로에 이상이 생겨 근육의 근긴장도가 비이상적으로 증가된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로 인해 비정상적인 자세도 유발이 됩니다. 대부분의 경직형 뇌성마비 아동은 머리의 움직임과 위치가 전반적인 비정상적인 자세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치료실에서 치료사 선생님들이 아동의 시선과 머리 위치를 중요시 여기는 이유입니다. 이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분이 좋거나 흥분 상태 또는 화가 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주변 상황이 시끄럽거나 갑작스런 소리처럼 심리적,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경직성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직성의 패턴과 중증, 경증 또는 기능적인 움직임의 유무 등은 뇌 손상 부위나 손상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경직성 아동의 일반적인 자세를 나타낸 그림입니다. 먼저 머리는 한쪽으로 돌아가 있거나 아니면 뒤로 뻗치면서 바닥을 머리 뒤로 미는 자세를 보일 수 있습니다. 머리가 돌아간 쪽 방향의 상지는 주로 뻣뻣하게 뻗친 자세, 반대쪽 상지는 굽힌 자세가 나타나며 하지는 양쪽 하지가 무릎이 맞닿은 자세로 뻗치고
안으로 돌아간 동작이 발생하고 손은 엄지손가락이 안으로 들어가서 주먹을 쥔 모습을 보입니다. 경직성 아동에게서 선 자세를 시도했을 때 골반이 과도하게 전방 회전되어 배를 내밀고 하지는 경직성이 증가되어 뻣뻣하게 가위 모양으로 뻗치는 자세가 유발됩니다. 또한 선 자세에서 보행을 하고자 할 때는 보다 큰 경직성이 유발될 수 있으며 하지가 분리되어 움직이지 못하고 둘 다 같이 굽히거나 뻗치는 동작이 나타나게 됩니다. 정확하지 못한 발바닥의 체중 지지는 경직성이 증가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과도한 뇌회전과 까치발 동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불수의 운동형 내성마비는 전체 내성마비의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대뇌 안쪽의 기저에게 손상을 입게 되고 원인은 다양하나 주된 원인으로는 신생아 황달, 도산 등이 있습니다. 특징적으로 느리게 꿈틀거리거나 얼굴, 손, 발을 포함한 신체 전반적인 갑작스럽고 빠르고 큰 움직임이 발생하고 의도하지 않은 움직임과 함께 근긴장도가 급격히 크게 변합니다. 자세 안정성이 떨어져 불안한 자세를 유발하고 손의 손상이 동반된 경우 균형 감각과 함께 협응 동작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대뇌 피질에 영향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대부분 정상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지만 얼굴과 입 주위 근육 조절의 문제로 언어 전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심리적으로 흥분되거나 의도적으로 어떤 움직임을 시도하려고 하는 경우에 불수의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거나 증가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직형 내성마비와 마찬가지로 시선과 머리 자세가 움직임 조절이 중요합니다. 불수의 운동형 내성마비 아동의 상지 움직임은 계속적으로 흔들리거나 조절되지 못하고 갑자기 경직성이 증가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또한 심리적인 흥분이나 움직임을 시도할 때 또는 갑작스러운 주변 환경의 변화가 불수의적 움직임에 영향을 미칩니다. 앉은 자세나 선 자세 등 특정 자세를 유지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상지와 하지의 불수의적인 움직임, 몸통과 골반의 근긴장도 조절의 문제 등으로 인해 전체적인 균형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경직성이 증가되며 불수의적인 움직임이 증가되는 등의 문제들이 반복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찡그린 표정과 조절되지 못하고 느리거나 폭발적인 발음, 침 흘림, 머리 조절과 시선 맞춤의 어려움도 나타납니다. 운동 실조형 내성마비는 전체 내성마비의 약 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손의 손상으로 발생되며 균형과 협응 동작의 이상이 주된 증상입니다. 특징적으로 움직임의 시작, 예를 들어 의자에 앉은 자세에서 일어나 앞으로 걷기를 시도할 때 다리에 힘을 주어 몸을 앞으로 굽혀 체중을 다리에 주고 다리를 펴서 일어나는 일련의 동작들이 자연스럽게 발생되지 못합니다. 전반적으로 근긴장도가 낮으며 사지와 몸통, 머리의 흔들림이 발생합니다. 보행 패턴은 균형 감각의 저하로 다리를 넓게 벌리고 몸통을 앞으로 숙여 뒤뚱거리는 모습이 보입니다. 양손, 양상지의 협응의 문제로 음식을 먹는 동작, 삼키기, 글씨 쓰기, 지퍼를 올리거나 단추를 잠그는 동작 같은 소근육 움직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령에 따라 몸무게, 키가 증가하면서 보행 균형성 협응 동작에 더 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운동실조형 뇌성마비의 보행 패턴입니다. 보행 균형성이 떨어져 스스로 균형을 잡기 위해 다리를 넓게 벌리고 몸을 앞으로 숙여 보행을 실시합니다. 비틀거리거나 뒤뚱거리면서 불규칙적인 발걸음을 보입니다. 운동실조형 뇌성마비 협응 동작 테스트입니다. 아동의 눈높이에 치료사의 손가락이나 물건을 두고 아동의 손가락으로 치료사의 손가락 끝이나 물건의 특정 부위를 닿도록 하면 손가락이 위치를 벗어나거나 거리를 조절하지 못하게 됩니다. 장애가 침범되는 부위에 의한 분류입니다. 편마비,